우와,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요.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식기 부분은요, 제가 시험 문제는 잘 내지를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번에 이해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생식기 336페이지부터입니다. 3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또 네모 해놨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또 책을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책이 어디 못 찾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여성 생식기는요, 크게 난소, 자궁이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난소는 오발이라고 합니다. 오바리, 오퍼,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난자는 에그, 오분, 복수형은 오바라고 합니다. 난자들은 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나타내는 우리 의학 용어는요, 바로 가이네, 에스터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요, 가이네콜로지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궁은 우투스라고 해요. 자식 자자의 궁자가 바로 자궁입니다. 요거는 뭐 우터 또는 히스터 그다음에 매터라는 표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질을 바사이나라고 합니다. 루완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월경을요, menstruation이라고 하는데 이 man은 바로 월, 매달 그 months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폐경을요, 이 정도 단어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menopause라고 합니다. man이는 months라는 뜻이잖아요. pause는 영어 단어잖아요. 정지. 우리가 보면은 뭐죠? 플레이 버튼이 있고 파우즈 버튼이 있어요. 그 파우즈가 바로 이 정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en스가 끝났다, 폐경, menopaus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월경 전 증상군이라 그래서 premenstrual syndrome이라고 해서 생리 직전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을 PMS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 생식기 한번 볼까요? 16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남성 생식기는요, 고환, 부고환, 음낭, 정관, 음경 이렇게 구성돼요. 그래서 고환은 바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정자는 스펌이다라는 영어 단어를 쓰게 되고요. 여기서 만드는 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했습니다. 남성 호르몬. 자, 고환 또는 정소, 테스티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부고환에서 성숙하는 것이죠. 에피, 데니미스. 자, 데니미스라는 게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엉경, 페니스라고 합니다. 네, 꼬리는 카우달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엉경은 이제 페니스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요. 자, 부속샘으로서는 전립샘이 있죠. 남자한테는요. 포스테이트 글랜드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트 글랜드라고 합니다. 프로는 앞, 스테이트는 써다. 그래서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전립샘이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정자의 경로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고환에서 테스티스에서 만들어진 이 정자가요. 정세환을 통해서 부고환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고환이 이제 정관을 따라서 사정관으로 통해서 요도를 거쳐서 페니스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은 영어로는 pregnancy, ges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과학을요, 바로 이 obstetrics라고 합니다. 임신은 pregnancy, 또는 cyst, 파라, 또는 gestation, 임산부를 그래비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는 모르시더라도요, 우리 아기가 아기하고 엄마하고 연결된 게 탯줄이죠? 그 탯줄이 어디 연결돼서 태반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반을 뭐라고 하냐면, 플라센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플라센타라는 것은요, 케이크에서 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탯줄은 umbilical cord라고 하고요. 양수는 우리가 보통 water라고 얘기해요.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영어권에서 만약에 양수가 터졌어. 그러면 water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요, 암티닉 플루드라고 하죠. 엠니아닉 플루드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자연분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분만 말고요. 이 제왕절개를 시제리안 섹션이라고 해요. 시제리안 섹션. 이 시제리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시즈가 엄마 배를 째고 나왔다라는 말에서 시저에서 나왔어요. 그 시저 이름을 따서 시제리안 섹션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임상에서는요, C섹션이라고 얘기해요. C섹션이라 그러면, 제왕절개했구나 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왜 자궁경부암 있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HPV라고 합니다. Human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다시 Human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HPV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자궁경부암 방지죠. 이거는 꼭 여러분 딸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요, 꼭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궁경부암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식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피임 있죠? 피임약을 뭐라고 하냐면요, contraceptive라고 합니다. contraceptive라고 합니다. contraceptive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contracep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구약을요, 경구 피임약을 OCP라고 해요. oral contraceptive pill. 그래서 OCP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피임약을 보시게 되면, 경구 피임약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에스트로겐 양을 조절해 놓은 거거든요. 그 화살표 따라서 매일 섭취하시게 되면 되고요. 임신이 안 되려고 하면 최소 2주 전부터 그걸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죠? 자, 더 중요한 건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는요, 호르몬을 생산하고요. 이 호르몬은요, 어떻게 분비돼요? 혈액 속으로 분비된다. 그래서 타겟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크레인입니다. 엔도는 안이라는 뜻이고요. 크레인은 분비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분비 기관 뭐가 있죠? 머릿속부터 가면 뇌하수체, 피튜너리, 그 다음에 파이널 글랜드, 그 다음 목을 볼게요. 갑상선, 스테로이드, 무갑상선, 스테로이드 바로 뒤편에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파라,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이건 없어지긴 하는데요. 사이머스. 그 다음에 우리 콩팥 위에 있는 부신, 아데날. 자, 아니면 수프라레날이라고 합니다. 아데날 또는 수프라레날. 그 다음에 췌장, 팬크라스. 그 다음에 난소, 오바리, 정소, 테스티스. 복수형은요, 테스티스고요. 테스트스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됐죠? 자, 이 호르몬이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대요. 특히 피튜너리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 해서 마스터 글랜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인증, 난장이증, 말단비대증, 요붕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멜라닌을 분비하는 것이 파이널 글랜드라고 했고요. 이거는 우리 생체 리듬. 갑상선은요, 우리 대사작용. 그렇죠? 부갑상선은요, 칼슘 대사. 그 다음에 부신은요, 많으면 쿠싱, 적으면 에디슨. 그래서 왜 부신 호르몬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스테로이드 그래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작용이 쿠싱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반대가 이제 에디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판크레아스 만들어내는 게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분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뭐예요? 인슐린이죠, 그렇죠? 인슐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당뇨병이야. 당뇨병을 뭐라고 합니까? 다이아빗 멜리투스입니다. 다이아빗 멜리투스. 멜리투스는 달달하다는
되는 뜻이고요. 보통 우리 그 차트에 보시면 DM이라고 말했습니다. 요 단어 시험 문제 낼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을 뭐라고 합니까? Diabetes mellitus, DM이다 라고 한다는 거. 예,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퀴즈 나갈게요. 공기 이동 경로, 입, 인두, 구두, 트라키아, 브론치스, 브론치올레, 아블로스. 요 순서대로 시험 문제 나갑니다. 자, 폐기능 검사, Pulmonary Function Test, PFT. 당과 관련된 거, 당은 글루스, 포도당은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자, 여성은 가인의 에스트라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신경계 부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려면요. 제가 다시 이제 불러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윈도우 창에서 요거다. 신경계 부분 맞나?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신경계통입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경계통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험 문제 하나하나 다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 신경계 418페이지에 보면 훑어보기도 나오는데, 42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신경계통의 해부 생략, 그리고 신경조직, 중추신경계는 어떻고 말초신경계는 어떻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 신경 하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우고요. 요 신경계통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 네. 자, 우리 신경계통 하게 되면요. nerve system입니다. nerv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 많이 들어보셨죠? 말초신경을 나눕니다. 자, 중추신경은요. 뇌와 척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하고요. 바로 이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추신경에서 빠져나오는 게 말초신경인데요. 이 말초신경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 근골격계로 가는 신경을 바로 우리 채성신경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해야만이 움직여지는 신경이고요. 반면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자율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요, 우리 인체 장기를 지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심장 아니면 소화기관 이 부분을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말초신경이에요. 자, 첫 번째 바로 이 채성신경 한번 볼까요? 채성신경은요, 이 얼굴 부분 있죠. 얼굴 근육 움직이는 거, 감각 이런 걸 관여하는 것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신경을요 12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우 얼굴 부분만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목에서부터 허리뼈까지 쭉쭉쭉 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는 팔다리,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지배하는 촉수신경. 예, 총 31상이 되겠습니다. 목에서 8개, 흉추에서 12상, 그리고 요추에서 15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룸바 세크룸에서 5상, 꼬리뼈에서 1상. 이래가지고 총 31쌍의 척수신경이 나와서 우리 팔, 다리,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지배하고요. 자, 왜 자율신경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기로 가는 거. 자율신경은요, 크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요, 바로 이 척수신경, 31상의 척수신경이 있잖아요.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31상이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 부분과 꼬리 부분, 그 다음 몸통 부분에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척수신경과 같이 들러붙어 있는데요. 같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교감신경은, 우리 그러니까 흉추 쪽에, 흉추 가는 척수신경이 옆에 붙어 있고요. 우리 이 부교감신경은요, 목 부분하고 꼬리뼈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는 척수신경 옆에 달려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신경할 때 자세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 보면 이제 신경세포를 안 했구나. 420페이지에 요 신경세포 있죠. 자, 요 부분에 대한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신경세포, 신경원. 신경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뉴런이죠. 뉴런입니다. 뉴런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자, 421페이지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자, 바로 신경세포체. nerve cell body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연결된 축삭이 있습니다. 축삭은 엑손이라고 하고요. 이 엑손은 마리지, 바로 수초라고 하죠. 마이엘린이라는 거에 쑥 감싸져 있습니다. 얘는요, 이 마리집이 왜 있냐면은 이 엑손이 전달하는데 신경 전달하는데 빨리빨리 전달하기 위해 절연체죠. 빨리 가려면 절연을 해야지 똥똥 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이제 가지 돌기라고 하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가지 돌기 즉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덴드라이트 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지 돌기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가 또 연결되는 그 부분이 뭘로 연결돼요? 시냅스라는 연접을 이루죠. 신경세포와 세포 빨리빨리 전달해 주려면 연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연접을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냅스에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 공간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 즉 뉴로트랜스미터 많죠.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도 있고요, 도파민도 있고요, 셀로토닌도 있고요, 무지 많습니다. 자, 걔네들이 공간을 통해서 연접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가 돼서 전달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421페이지 신경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벌써 끝난 거예요. 용어가. 뉴로셀바디, 엑손 둘러싸고 있는 마이엘린,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 다음 세포가 또 연결되려면 연접을 이루어야 한다. 연접은 시냅스라고 하더라. 그러면 시냅스에 그 흐르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뭐라고 한다? 트랜스미터라고 한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신경 전체적인 구조 설명드렸죠? 뭡니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우리 몸의 신경이 구성되더라. 그렇죠. 자, 중추신경계는요, 421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용어를 정리 싹 다 해놨습니다. 42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425페이지까지 중추신경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뇌는요, brain이라고 합니다. encephality, 이게 형사형으로는 encephaltic이라고 하고요. 우리 뇌는 당연히 네 부분 나누죠. 대뇌, 소뇌, 사이뇌, 줄기뇌 이렇게 나눕니다. 대뇌는 뭐라고 하냐면 세로브룸이다라고 해요. 세로브룸, 세레브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뇌는요. 그래서 또 대뇌는 또 나누잖아요. 프론탈 로브, 바리에탈 로브, 템포랄 로브, 오쿠시피탈 로브 들어보셨죠? 그 역할은 하나하나 다 다르다. 중추신경계입니다. 예. 그 다음 뒤에는 소뇌입니다. 소뇌는 우리, 평형이라든가 균형, 또 근긴장도를 조절하는 기관이 되겠죠. 세르벨럼이라고 합니다. 세르벨럼. 좀 작은 뇌다 이 말이에요. 세르벨럼, 세르벨라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이뇌입니다. 우리 뇌 안쪽에 있는 간뇌 또는 사이뇌라고 하는데요. 디엔세팔론이라고 합니다. 디엔세팔론.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운동 프로그램들이나 호르몬의 중추가 돼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가 바로 이 사이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줄기입니다. 자, 뇌줄기는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고요. 스템이라는 게 이게 우리 식물에 보면 줄기 있죠. 그거를 스템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어 단어로. 그래서 브레인스템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로 중간뇌,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는 순뇌라고 합니다. 자, 중간뇌는 똑같아요, 영어 단어. middle brain이고요. 교는요, 이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폰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숲뇌는 메둘라 오블루가타라고 합니다. 메둘라 오블루가타.
즉 호흡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템은 중간내, 교, 순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내, 교, 순내 요 부분이요 후두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두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랫부분을 척수라고 합니다. 스파이널 코드라고 해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수를 통해서 신경들이요 트랙을 이루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트랙이라고 했습니다. 팔로 가는 거, 다리로 가는 거, 명령들의 감각과 운동 그런 섬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뇌줄기를 통해 가지고 척수가 쭉 연결된대죠. 후두공을 중심으로 해서 후두공 위가 바로 뇌관이 되고 밑에 부분이 척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척수는요, 우리 허리 뼈, 즉 룸바 1번에서 2번 사이까지만 딱 끝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은 오름노와 상행노가 있는데요. 올라간다는 것은 바깥 외부 감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뇌로 전달됩니다. 네, 그래서 ascending tract. 그래서 요건 또 센소리 너브라고도 해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감각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감각을 받아들여서 운동으로 내보내야 되죠. 자, 이 내려가는 것을 descending tract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 단어 기억나죠? ascending, descending 기억나나요? 우리 왜 결장에서 콜론에서 뭐 상행결장, 회행결장, 그 다음에 하행결장 이게 나왔던 거 기억나죠? 마지막 부분이 S 시그모이드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ascending, descending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올라가는 감각이고요. 내려가는 것은 운동, 모타,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초신경계는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근골격계로 가는 체성신경이 있어요. 얘는 우리 얼굴 쪽을 지배하는 뇌신경 12상, 그 다음에 우리 팔다리, 몸통으로 가는 척수신경 31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뇌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cranial nerve라고 합니다. cranial nerve.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우리가 spine, 즉 척추에서 나왔기 때문에 spinal nerve라고 합니다. 31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최성신경, somatic nerve라고 하고요. 자, 그 외에 우리 장기, 인체 장기로 들어가게 되는 좌율신경을 뭐라고 합니까? autonomic nerve system에서 ANS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척수신경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우리 신경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자, 지금 23분이 지났는데요. 자,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추신경계는 이제 CNS, Central Nerve System이라고 해서 CNS라고 하고요. 말초신경은요, Peripheral Nerve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NS라고 보통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뇌와 척수는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추신경 CNS잖아요. 그러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요, 우리가 수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닝거스라고 합니다. 메닝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싸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가장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경막, 두라 메타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을 지주막, 거미막, 아라코노이드라고 합니다. 아라코노이드는요, 라틴어로 거미라는 뜻입니다. 거미, 스파이더. 그리고 가장 안쪽에 뇌하고 척수하고 바로 딱 연결된 연막, 피아메타라고 합니다. 여기는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찔러서 피난 데서 피아메타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듀라, 아라코노이드, 피아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싸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지주막 정말 중요해요. 아라코노이드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 안에요, 이 아라코노이드와 피아메타 요 사이에 지주막, 그 지주막 밑에 이 부분인데요. 뇌척수가 흐릅니다. 뇌척수에 많이 들어봤죠? 세르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하는데요. 뇌척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 뇌압을 조절하기도 하지만요. 또 노폐물들을 또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염증이 발생해요.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뇌염이라고 합니다. 또는 수막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젊은 스인 아가씨들도 많이 생겨요. 뇌수막염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CSF에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세균 들어갈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균성일 경우에는 이제 되게 탁해지면서 또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고요. 바이러스에 침입되었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나중에 2학년 때 신경계 평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